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대신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 간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상업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결의를 더욱 좁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상업청에서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하나 방위산업하면 뭔가 베일에 쌓여있고 국가기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소소한 궁금증들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의 유상열 사무관님, 국방과학연구소 신상훈 박사님, i3 시스템 배수호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i3 시스템. 네. 안녕하세요. 저는 i3 시스템에서 연구소장 맡고 있는 배소입니다. 네. 예, i3에서는 그 적외선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적외선 센서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군용 절상 장비에 들어가는 그 센서는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수한 국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신상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에서 방산 육성 업무와 민군 기술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열 사무관입니다. 예, 자동차 항공과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자동차와 항공과 그죠? 예, 네. 엄청납니다. 네, 예. 엄청난데 조금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산업을 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쵸. 그중에 특히 항공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수리온 헬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항공과의 상당한 연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출연 요청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방산업체가 제가 오늘 오면서 체크해 봤더니 네. 88개 있더라고요. 저 생각보다 조금 생각보다 작죠. 네. 네.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방산업체 지정받은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예, 그게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맥시멈 있었을 때가 한 100개 정도였었고, 또 그게 취소가 되고 하면서 줄어서 작년 말 87, 하나가 더 늘어서 5월자 지금 제 기록 보고 왔는데 오면서 88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체 수를 국가 개수를 보면 사실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니까. 실제 정식으로 방산업체라고 지정받은 게 88개라는 걸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좋게 보면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게 보면은 얼마나 시장성이 없어서 이거밖에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네.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되게 까다로우니까 네. 아무래도 뛰어들지 않으시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물자인데, 방산물자 제도의 취지를 보시면 뭐 업체 사람 이런 거 얘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취지를 보시면 방산물자는 경제 논리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의 방위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내가 만들어서 이윤이 이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물건이고, 그래서 방산물자를 지정을 한 거고, 그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방산업체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방산 그러면은 질문하셨지만은 무조건 뒤에 따라붙는 전미사가 비리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고, 예, 너무 사실 그런 게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예,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던 극소수의, 사실은 이거는 방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수업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리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좀 그런 오명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닝부터 막 격정 토론을 해주셨어요, 이게.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은 방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그 방산과 관련된 좀 그동안의 기존의 뉴스들이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디 가서 약간 방산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예, 오늘 뭐 속 시원하게,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군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알만한 무기,
뭐 이런 개발품도 많다고 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는 육해 공군 또 해병대에서 필요한 다양한 무기 체계 294종을 개발했는데 이 중에서 청취자들이 잘 알 수 있는 무기 체계로는 유도탄은 현무 지대지 유도탄, 해성 함대함 유도탄, 총궁 지대공 유도탄이 있고 지상 무기는 K9 자주포, K2 전차, 해상 무기로는 K9 자주포 하나 아는 거 나왔습니다. 저. 예, 해상 무기는 백상어, 청상어, 어뢰, 또 항공 무기는 KT-1,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래전에 대비해서 우리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미래 군사력 개발을 위해서 미래도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여기서 지금 쭉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1991년에 국가연에 입소해서 20년 동안 유도무기, 특히 순항 유도무기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개발에 참여한 유도무기로는 순항 유도무기 외에 비공이라는 2.75 로켓 유도무기, 그다음에 130mm 비룡 유도무기 등이 있습니다. 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중에서 2.75 이제 비공 유도무기 체계는 2018년도에 국내 개발한 유도무기 중에서 최초로 미국 FCT (Foreign Comparative Test라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미 국방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선정된 사례가 선정되었고 작년에 있은 이제 국내에서 성능 시험을 했었는데 목표물에 100% 명중하는. 그 오프닝 때보다 지금 박사님이 아우라가 이만해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분 같고. 산업부와 국방부의 역할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방위산업은 아까 그 신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사물자가 제일 연계가 되어 있는데 방사물자 등의 그 생산, 연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이 방위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방사물자라고 하면 아까 유도무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전차, 유도무기, 함정, 항공기, 그리고 전투 장비 등의 무기 체계하고 그것과 관련된 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방사물자를 만드는 업체, 즉 방산업체를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사물자 수출에 대한 지원 등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린 방사물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생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업체가 그 만든 방사물자를 그 계약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구매 계약까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된 무기를 국방부, 뭐 육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각 군에서 그 무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관련된 부처들이 뭔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논의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논의체라는 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라는 게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가서 그 소부장 국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게 중요한 걸까요? 완제 무기 체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산 소재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국산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방산 소재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영향이 자주국방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부장에서 그런 방산 소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 방위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경쟁력 강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